은주야, 엄마야. 내가 요즘 나한테 전화를 잘 안 하더라. 엄마가 얼마나 외로운 줄 아니? 나 지금 허리도 아프고 손목도 저리고 너만 믿고 있는데 요즘은 너도 엄마 피하니? 아니에요. 알았어요. 자주 전화드릴게요. 엄마, 저 지금 출근해야 해서요. 알았다. 이따 퇴근하고 엄마 집에 와라. 엄마 친구 숙자 딸은 매일 엄마 집에 와서 밥을 해주고 반찬도 만들어 놓고 간다더라. 엄마, 여태까지 제가 매번 도와드렸잖아요. 저도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좀 힘들어요. 이번에는 오빠한테 부탁해보세요. 저만큼 오빠도 엄마 자식이잖아요. 너는 오빠가 얼마나 바쁜지 알면서 그래? 주말이라도 쉬게 놔둬라. 아들 귀찮게 하고 싶지 않다. 내가 좀 도와주면 되잖아. 너는 딸이니까 엄마를 챙기는 게 당연하지. 안녕하세요. 세월의 품격입니다. 여러분은 부모의 1순위가 자식의 행복이라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부모의 모든 말과 행동은 자식을 위한 것이라 믿고 부모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쏟아내는 비수 달린 말들과 학대적인 행동들은 과연 자식 사랑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특히 순종적인 자식일수록 부모에 대해 반항심이 생길 때마다 부모의 깊은 속마음을 이해 못하는 자신을 스스로 탓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이걸 알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맞지만 부모의 모든 말과 행동이 자녀를 먼저 두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란 것을, 오히려 부모 당신의 편리를 위해 선택한 것들이라는 것을. 다음 이야기는 평생 아들에게는 아쉬운 소리 한마디도 안 하며 딸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공감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30대 초반 은주가 직장에서 퇴근해 집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따뜻한 휴식이 아니라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였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어김없이 오후 8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시간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은주야, 엄마야, 너 바쁘지 않니? 오늘 병원에 다녀왔는데 내 허리 디스크가 안 좋아졌대. 허리 통증이 심해졌다고 하더라. 무슨 근육 이상이랬나 약을 좀 타왔는데 내가 시간 되면 와서 집안일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처음 몇 주는 은주도 아무런 불평 없이 엄마의 부탁에 응했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엄마 집에 가서 시장도 보고 허리를 못 펴는 엄마 대신 집안 청소도 하고 때때로 새벽까지 요리도 했습니다. 은주는 엄마 집에 갈 때마다 자신이 필요한 존재가 되어주고 싶었고 아들보다 덜 사랑받는 딸이라는 생각을 밀어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요구는 점점 더 많아졌고 은주도 서서히 지쳐갔습니다. 엄마, 여태까지 제가 매번 도와드렸잖아요. 저도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좀 힘들어요. 이번에는 오빠한테 부탁해보세요. 저만큼 오빠도 엄마 자식이잖아요. 너는 오빠가 얼마나 바쁜지 알면서 그래? 엄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엄마는 늘 은주에게 요구하면서도 아들에게는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런 태도의 은주는 엄마의 사랑이 자신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이 아들을 대신해 엄마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만 여겨지는 듯한 기분이었지요. 그러나 그 마음을 엄마에게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더는 불평할 수 있을까? 엄마의 전화가 걸려오는 날이 많아질수록 은주의 마음속 불만도 점차 쌓여갔습니다. 일이 끝난 후에도 엄마의 전화가 기다리고 있을 것을 알기에 은주는 퇴근길이 늘 무거웠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면 엄마는 다음 날 더 오랜 시간
더 자주 전화를 걸어왔지요. 그날도 어김없이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 중에 엄마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은주는 수화기를 들고는 애써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엄마. 은주야, 엄마야. 내가 요즘 나한테 전화를 잘 안 하더라. 엄마가 얼마나 외로운 줄 아니? 나 지금 허리도 아프고 손목도 저리고 너만 믿고 있는데 요즘은 너도 엄마 피하니? 아니에요. 알았어요. 자주 전화 드릴게요. 엄마, 저 지금 출근해야 해서요. 알았다. 이따 퇴근하고 엄마 집에 와라. 엄마 친구 숙자 딸은 매일 엄마 집에 와서 밥을 해주고 반찬도 만들어 놓고 간다더라. 저녁에 먹을 것 좀 사갈게요. 다음 날 은주야, 나 어제 허리가 너무 아파서 잠도 못 잤다. 네가 퇴근 후 엄마 집 와서 집안일 좀 도와라. 너만 믿는다. 알았지? 그 말 속에는 엄마가 자식 중 유일하게 자신을 챙겨주는 존재로 은주를 보고 있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은주는 그 기대에 보답해야 할 의무를 느꼈고 계속해서 엄마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은주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피로감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또 다음 날 엄마의 전화는 어김없이 걸려왔고 은주는 다행히 퇴근 후 집에서 잠시 쉬고 있었지만 전화기를 들고 있는 손은 떨렸습니다. 이번에도 또 무슨 부탁을 하실까, 무슨 아픈 이야기를 하실까 하는 생각에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은주야, 엄마야, 전화를 왜 이렇게 늦게 받니? 엄마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누워만 있었어. 너 주말에 올 수 있지? 너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 은주는 한숨을 쉬며 차분히 대답하려 했으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무거운 감정은 가릴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 힘들어요. 오빠한테도 한번 연락해 보세요. 그러나 엄마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답했습니다. 오빠는 바쁘지 않니? 너도 오빠가 회사 일로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잖아. 주말이라도 쉬게 놔둬라. 아들 귀찮게 하고 싶지 않다. 내가 좀 도와주면 되잖아. 너는 딸이니까 엄마를 챙기는 게 당연하지. 순간 은주의 감정은 터져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왜 저는 주말에 쉬면 안 되는데요? 저도 오빠랑 똑같이 매일 일하고 집안일하고 거기다 엄마까지 챙기고 있는데? 정말 지쳤어요. 왜 저만 귀찮아도 되는 건데요? 오빠는 언제나 바쁘고 중요한 사람이라서 그렇죠? 저는요? 저도 바빠요. 저도 힘들다고요. 그런데 왜 저한테만 엄마가 아프다고 말하고 저한테만 도움을 청해요? 엄마, 저도 사람이에요. 이제 힘들고 지쳤다고요. 정혜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딸이 이렇게까지 감정을 터뜨리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이지요. 그동안 자신이 당연하게 여겼던 은주의 헌신이 사실은 얼마나 큰 희생이었는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희의 입에서는 변명 섞인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은주야, 내가 딸이니까. 딸이라서 더 희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엄마는 늘 오빠만 생각하고 저는 엄마한테 그저 힘들 때만 찾는 사람이잖아요. 왜 저한테만 희생을 요구해요? 오빠한테는 왜 한마디도 안 해요? 저도 엄마한테 오빠만큼 소중한 자식이에요. 그런데 왜 저한테는 이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엄마한테 저도 소중한 자식이었으면 좋겠어요. 은주는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정혜 씨는 딸의 눈물 소리에 놀라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곧 자신도 모르게 차가운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내가 이 정도도 못 참으면 어쩌냐? 자식이 부모를 돌보는 건 당연하지. 넌 고작 이걸로 힘들다고? 내가 좀 더 엄마를 생각해 줄 수는 없는 거냐? 은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마음속에는 분노와 억울함이 뒤섞여 있었지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은주는 엄마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두절된 날들이 이어질수록 은주는 점점 자신이 무책임한 딸이라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엄마의 요구에 끌려다닐 자신이 없었습니다. 수십 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던 날 정희 씨는 어린 자식들을 두고 망연자실한 상태로 병실을 걸어 나왔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는 동안 정희 씨 귀에는 간호사들의 대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슬픔과 혼란 속에서 제정신을 찾을 틈도 없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서의 책임감을 느껴야 했지요. 아들 민수와 딸 은주가 잠든 모습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남편 없이도 난 이 아이들을 잘 키워낼 거야. 하지만 그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부재로 모든 책임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새벽마다 채소를 실은 리어카를 끌고 시장으로 나가 하루 종일 장사했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 있는 시간에는 집안일도 모두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하루를 버티는 게 마치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았지요. 얼굴에 웃음을 억지로 지으며 장사도구를 정리할 때쯤이면 늘 머릿속에는 두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민수는 언제나 엄마의 곁에서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힘들어 보이는 엄마의 얼굴을 보고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엄마, 내가 커서 엄마한테 돈 많이 벌어다 줄게요. 라며 어린 손으로 그녀의 등을 쓰다듬어 주던 모습. 그 기억이 정혜 씨의 마음을 지탱해 주었고, 민수를 어떻게든 성공시키겠다는 마음을 더욱 굳게 만들었지요. 반면 은주는 달랐습니다. 늘 조용히 혼자 놀거나 엄마를 멀찍이서 지켜보는 아이였습니다. 은주가 다가와 말을 걸어도 정혜 씨는 민수를 우선시했습니다. 민수는 집에 돌아오면 숙제를 하고 은주는 조용히 방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때로 은주가 그림을 들고 정혜 씨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봐, 내가 그렸어. 정혜 씨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은주의 그림을 흘끗 본 후 잘 그렸네? 은주야. 엄마 바쁘니까 저리 가서 놀아. 오빠 공부하는 거 방해하지 말고. 라며 은주를 밀어냈습니다. 기대에 차있던 은주의 눈빛이 어느새 풀이 죽어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주는 점점 더 엄마의 시선을 피하고 혼자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모습이 문제없는 아이처럼 보였지요. 반면 민수가 달력에 붙여놓은 성적표를 가져와 엄마, 나 이번에 1등 했어. 라고 말하면 정혜 씨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민수를 꼭 안아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수 정말 대단하다. 엄마가 너 잘 키운 보람이 있네. 엄마, 내가 커서 꼭 성공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민수의 말에 정희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고통이 모두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정혜 씨는 민수가 자라서 성공하는 모습을 꿈꾸며 힘든 일상 속에서도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런 엄마의 사랑과 관심은 민수에게만 향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민수가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도 정혜 씨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첫째 아들이 자랑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아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힘들어도 이 아이를 키워낸 보람이 있구나. 라는 생각에 흐뭇해졌습니다. 민수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을 때 정혜 씨는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우리 민수가 이번에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제가 고생한 보람이 있죠. 하지만 은주가 같은 회사에 입사했을 때 반응은 달랐습니다. 은주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오빠처럼 출세해보려. 이라는 짧은 말로 축하를 대신했습니다. 은주가 서운한 표정을 짓는 것도 보았지만
그저 무심하게 넘겼습니다. 결국 점차 은주와 거리감이 생기게 되었고 정혜 씨 마음속에서는 딸보다는 아들이 우선이라는 고정관념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은주가 엄마와 연락을 끊은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이라도 자유를 되찾은 듯한 느낌의 은주는 가벼운 마음이 들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매일 밤 은주는 핸드폰을 손에 쥐고 엄마의 전화번호를 눌렀다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엄마에게서 온갖 걱정과 하소연이 쏟아질 것을 알면서도 엄마의 목소리가 그리웠지요. 그러나 은주는 그럴 때마다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변해야 해. 더 이상 엄마의 요구에만 끌려다닐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다잡았지만 문득문득 엄마의 모습이 떠오르면 미안한 마음에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어느 날 은주는 오빠 민수를 회사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잘 지내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무엇이 좋은지 싱글벙글 웃고 있었습니다. 은주야, 엄마랑 연락 끊었더라. 왜 그래? 엄마가 너 기다리고 계셔. 민수의 무심한 말에 은주는 참아왔던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엄마가 너 기다린다고 말하는 민수에게서 책임감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빠는 왜 엄마한테 전화 안 해? 왜 안 찾아가? 엄마가 아프시다고 그렇게 많이 전화했는데 왜 한 번도 엄마한테 신경 안 썼어? 민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도 바쁘잖아. 네가 엄마한테 더 잘해드리면 되는 거잖아. 네가 조금만 더 참아주면 되는 걸 가지고 왜 이렇게 날카롭게 구냐? 민수의 무책임한 태도에 은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쏘아붙였습니다. 오빠, 엄마가 오빠한테 아프다고 말한 적 있어? 왜 나는 엄마한테 늘 불려다니고 오빠는 이렇게 편히 사는데 오빠는 그저 나한테 엄마 잘 챙기라고 말만 하면 다야? 나는 엄마한테 매번 불려다니면서 내 인생은 다 사라져버렸다고. 민수는 은주가 그렇게 말할 줄은 몰랐다는 듯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황스러움은 금세 사라지고 대신 냉정한 얼굴로 변했습니다. 은주야, 나도 내 생활이 있어. 네가 그냥 엄마한테 잘하면 되는 거야. 그걸로 뭐 그렇게 화내고 그래? 오빠 너는 엄마가 그렇게 오냐오냐 하면서 떠받들어주니까 더 책임감 없이 행동하는 거야. 엄마가 아픈 거 신경도 안 쓰고 말야. 나만 엄마한테 매달리게 하잖아. 장남이라면서 왜 그 책임은 나한테만 떠넘기는데?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말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은주는 끝내 말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순간 은주는 결심했지요. 더 이상 엄마와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고.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은 더 이상 엄마의 기대나 요구가 아니라 자신의 삶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혜 씨는 은주와의 연락이 끊긴 후 자신이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점점 실감했습니다. 민수에게 의지하고 싶었지만 민수는 정혜 씨의 기대와 달리 연락을 번번이 피했습니다. 엄마, 저 지금 회사에 있어요. 다음에 전화 드릴게요. 민수야, 엄마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알겠어요. 나중에 봐요. 엄마, 요즘 나 바쁘다고 했잖아요. 일 끝나고 지쳐서 전화 받을 힘도 없어요. 민수는 정혜 씨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았습니다. 민수와의 짧은 통화가 끝난 후 정혜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작 몇 마디 대화만 남긴 채 끊긴 전화기 앞에서 오랫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은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엄마의 전화를 받으며 힘들어하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졌지요. 민수에게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요구를 은주에게만 쏟아냈던 자신을 떠올리며 깊은 후회를 느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은주한테만 그렇게 했을까? 그녀는 민수에게조차 외면당한 자신의 처지를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집안은 고요했고 외로움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은주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은주의 전화번호는 이제 차가운 기계음만을 남긴 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정혜 씨는 은주에게 사과하고 싶었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은주에게 다시 돌아와 달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말해야 할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지요. 결국 은주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은주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딸의 상처를 이제서야 알게 된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은주는 끝내 편지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정혜 씨는 재산을 모두 정리해 아들에게 넘겼습니다. 그동안 은주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음을 알면서도 재산을 증여하면 아들이라도 자신을 돌봐줄 것이라는 마지막 기대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아들 민수는 기대와 달리 재산을 받자마자 바빠졌습니다. 더 이상 엄마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심지어 발걸음도 뜸해졌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찾아와 마주 앉아있는 민수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민수야, 너 엄마랑 자주 통화할 수 없니? 아들이 없으니까 엄마가 너무 외롭다. 그러나 민수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도 내 생활이 있어요. 저한테 너무 기대지 마세요. 나도 이제 가족이 있고 엄마한테만 매달릴 수 없어요. 정혜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기대고 사랑했던 아들이 이제는 자신을 멀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그제야 은주에게 얼마나 잘못했는지, 은주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은주야. 네가 보고 싶다. 하지만 그 후에는 너무 늦은 것이었지요. 은주는 이미 멀리 떠났고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정혜 씨는 은주에게 다시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편지를 썼습니다. 자신이 해주지 못했던 말들, 그리고 은주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혹시라도 은주가 이 편지를 읽게 될 날이 올까 하며 한자 한자 써내려갔습니다. 은주야. 엄마가 미안하다.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왜 그토록 날카로웠는지 이제 알 것 같아. 엄마가 그동안 널 너무 몰아붙였구나. 정혜 씨는 홀로 남겨진 집에서 편지만을 쌓아두며 은주를 기다렸습니다. 그 후로 몇 년이 흐른 뒤 정혜 씨는 은주와 민수 모두의 삶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겨진 외로움 속에서 자신이 남긴 상처와 그로 인해 뒤늦게 깨닫게 된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며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가족에게 남긴 상처는 그녀 자신에게도 깊은 상처로 남아 영원히 지울 수 없는 흔적이 되었습니다. 이 사연을 듣고 여러분은 공감이 가시나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과 딸을 차별 안 하고 키운다고 키웠어요. 그런데 그게 참 이상해요. 집안에서 아이들이 싸우면 아들보다 딸을 먼저 혼내게 되더라니까요. 먹는 것도 은연중에 아들 먼저 챙기게 되고, 나도 어릴 적 어머니한테 당했으면서 나도 모르게 물려받았나 봐요. 지금 생각하면 죄책감이 들어요. 딸에게. 흥미로운 것은 딸에 비해 차별적으로 우대를 받았던 아들들 역시 은연중에 그런 대접을 당연시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요즘 세상에 아들과 딸을 그처럼 구분지어 차별한다면 참고 견딜 딸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 특히나 자식 사이의 우애는 부모의 영향이 큽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무수한 차별 속에 우리 자식들은 놓이게 됩니다. 가족 내에서만큼은 남녀 차별 없이 있는 그대로 사랑의 충만함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의 자식들은 인생의 거센 비바람도 기꺼이 맞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월의 품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